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Revolutionary Vote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The God of Poll, 여론조사계의 신이 되고 싶은 사나이. 소개 한번 들어와요 좀.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예,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부산 앞바다 상공을 알고 있는 부산갈매기 영도의 김비호 지역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 김비호입니다. 예, 그리고 광주 무등산 매지가의 서정성 전시위원. 네, 안녕하세요. 서정성입니다. 현재 광주 아이안과 원장님. 네, 맞습니다. 예, 의대를 나오셨죠? 의대를 나와야 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목요일 토요일 업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방송팀이 조금 더 보강이 돼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느끼셨겠지만 오디오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오디오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비디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방송 그 PD들이 좀 과부하가 걸려서 상태가 좀 좋지 않게 나간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자막 처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 많은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통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더 좋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론조사 알찍 정리의 여론조사 제 5차죠. 네. 이번 그렇습니다. 주는 박근혜 대통령 카카 특집. 네. 예. 이번에 이제 임기 그 딱 절반이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녹음일이 예. 화요일 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집 기획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예. 주로 전체가 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기 그 특집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으로 전체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안 친한 분들,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 우리 방송을 많이 들을 터인데 기자들도 약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관심이 높습니다. 과연 정봉주가 진행하고 박시영이 주도하는 이 여론조사 문항이 객관적이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어느 정도 비호감인지 어느 정도 호감인지 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임기 반을 딱 넘어가는 시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낮은 이유를 여권 지지층하고 야권 지지층이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탓이라기보다는 뭐 야당이 발목 잡는다, 아니면 세월호, 메르스 등 대형 사건이 많이 터졌다. 그렇죠. 뭐 이런 재수가 없다. 예, 재수가 없다. 예. 이런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낮은 이유가 뭐고 앞으로 지지를 올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예.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잘하게 되면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우리가 성공하라고 박수를 보내줄 수는 없지만 네. 성공하는데 고춧가루 뿌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한 정부가 탄생했을 때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이건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거로 있어서 그러면 버스를 성공을 해줘야 차로 되거든요. 얘기하면 운전사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도 BBK는 이명박 것이다. 네. 아, 맞습니다. 정봉주도 BBK는 이명박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은 감옥에 가셨고 한 분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해.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린 BBK의 동지입니다. 별로 차별성도 없어요. 근데 곧 동지인데- 같은 길을 걷지 않으실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길을 걷죠. 예, 저는 근데 그 무상급식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누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 첫 번째. 일단 조사 개요를 간단히 조사 말씀을 개요. 드리고 그렇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무선전화 704명, 유선전화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예. 조사 기간은 8월 22일, 23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3.1%로 조사됐습니다. ARS 조사를 했고 IMTV와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함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3.1% 플러스 3%대에서 답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그 조사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응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ARS 조사 특성상 ARS 조사는 보통 2%에서 3%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고요. 전화 면접,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조사하는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로 높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그 비용 차이가 워낙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지금의 우리의 재정 상태상 그렇죠. ARS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 과한 표현이고 지금의 우리 재정 상태상 여론조사 하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근데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굉장히 골고루 다양하게 응답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쿼터를 어떻게 잡냐 문제인데 네. 성 연령 지역별 쿼터를 최대한 잘 잡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사 항목 8개 항목에 대해 질문했죠? 네, 이번에도 첫 번째 질문은 주간 기분지수 계속 공통 추이 조사로 관리하고 예.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낮은 이유. 예. 세 번째는 대통령의 현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중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는지 불만 지점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예, 예. 통치 스타일 어떤 부분이 과연 불만이 있는지 그걸 알아본 조사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보는지 비교 우위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절반 남았는데 향후 국정 운영에 개선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는지 기대감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예. 공통 항목 추이 조사 항목입니다. 그렇죠. 1번 주간 지수와 주간 기분 지수와 8번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네. 지속적으로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제일 처음에 물은 게 주간 기분 지수.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1번 문항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우 좋다. 두 번째, 대체로 좋다. 보통이다. 별로 안 좋다. 매우 안 좋음으로 나눴는데요. 매우 좋음이 3.2%, 대체로 좋음이 7.5%, 보통이다가 17.6%, 별로 안 좋음 32.6%, 매우 안 좋음 3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음을 합해서 좋음이 10.6% 나왔고요. 예. 별로 안 좋고 매우 안 좋음을 합한 안 좋음 이 71.7%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하고 비교해갖고 어떤가요? 지난주에 비해서 예. 이 좋다는 한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 좋다는 반응은 한 6.8% 정도 상승하면서 기분 지수가 지난주 좀 상승세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음. 이 원인으로는 그 북한의 전쟁 도발 위협 그리고 중국 증시 불안 그리고 또 국내 주식도 더불어 폭락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야 정치인 자녀 취업 청탁 그리고 또 한명숙 유죄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런 건 어떤가요, 박시영 네. 대표님? 22일 날 23일 양일간 조사했는데 네네. 22일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네, 최후 통첩을 한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 전쟁 날까 봐 불안했었죠. 네. 그랬었죠. 서정성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그날 리마인드 웨딩인데 네.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전쟁 나갖고 차가 밀려갖고 못 내리면 큰일 나니까 우리 이산가족 된다 가지 마라 그러 잡았고 못다 때린 거예요 여기를. 예, 저도 연락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예. 그럼 22일 조사할 땐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고 네. 23일은 전쟁이 이제 안 난다고 하고 막 대화 들어가니까 네네. 기분이 좀 좋아지고 네. 이 두 개가 좀 섞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일간 조사하면 500명 나눠서 보통 조사를 했는데 예. 당일날 22일 날 5시에 최후 통첩이 잡혀 있는 관계로 응답률도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예. 전쟁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론조사 응답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22일 날은 200명만 일부러 잡았고 아. 23일 날 800명 잡아서 예. 가능하면 22일 날 응답 그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음. 예. 오늘 22일을 800명을 잡았으면 아마 더 기분이 좀 안 그렇죠. 좋은 쪽으로 더, 나왔을 예, 가능성이 예,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예. 10명 중에 1명은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고 지난주에 10명 중에 6명이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예, 근데 이제 정상이 한 명이 더 났어요. 올라갔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세대별, 예, 예, 세대별 조금 이제 보면 3, 40대 그리고 강원, 제주, 광주, 전남, 전북 주민의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지난주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지난주는 20대, 30대가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40대가 80%로 확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회적으로 현상에 대해서 40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나이대가 세대가 40대가 아닌가라고 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전쟁 위기감 요소가 제일 컸지만 못지않게 주식 폭락한 것도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0대들이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40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박시영 부대표는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을 했지만 저도 이제 40대는 아니구나 내가. 근데 이제 40대 50대는 특히 자녀가 어린 부모들은 무척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네. 애기들이 어린데 전쟁이 나면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40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죠. 우린 살 만큼 우린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애기들 어린데 막 가슴이 아프지 않은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전쟁으로 몰고 가냐 이게. 네. 그래서 나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물씬 만능주의적 이런 답변보다 가정 친화적. 그걸 이상하게 몰고 가시네. 동의합니다. 제가 전쟁 위기감이 가장 컸다고 얘기하면서 증시불안도 또 그리고 예. 야권 지지층을 비롯한 예. 좀 생각이 있는 층에서는 아마 한명숙 유죄 판결도 일정 부분 그렇죠.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거기 아니 여권 지지층도 생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몰아? 그냥 뭐 저는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니 근데 이게 좀 걸러- 균형적으로 해야지. 그 균형감이 있는데 살짝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월요일 날 그 다녀오셨죠? 예, 월요일 날 갔었습니다. 현장 스케치 조금만 뭘 들려주십시오. 해요? 130명 의원들에게 사발을 돌려서 네, 사발 통문을 돌려갖고 한명숙 총리 가는 길을 같이 하자. 네. 20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국민들은 이렇게 붕괴를 하는데 예. 자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가 복잡한 해석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먹고 가든 한명숙 총리가 억울하게 가잖아요. 예. 돈을 먹고 어떠한 이유든 동료 의원이 갈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 모든 의원들이 함께하라. 그래서 갈 때 다 갑니다. 그 따뜻하신 분이네요. 예. 그럼 이제 근데 저는 의원도 아니고 예. 당에 대해서 억울한 이런 그 섭섭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카메라 기자들이 정봉주만 찍어. 그거 눈치채고 정청래 공갈 정청래 선생 얼른 또 내 옆으로 와 사진 찍히려고. 아 공갈 정청래 같이 건대 나왔죠? 아니 어찌되었든 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현실을 예. 그냥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참 같은 아니 당 뭐, 소속 뭐 점잖게 얘기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추하다라 추하다 새정추로 하는 새정추라 거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그 북한과 인접 지역인 강원도 그리고 서울에서 예. 기분 지수가 크게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 남북 관계, 예. 이 남북 무력 충돌의 영향이
기분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강원도는 그런데 제주도는 휴가철 사람이 빠져서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거기는 계속. 이제 강원 제주가 묶여 있으니까 묶여서. 예, 샘플이 아. 제주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강원 그다지. 제주. 예. 그렇죠. 그 전쟁의 또 위협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대가 이번에 좀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항상 20대가 가장 저기압이었다. 기분이 예. 안 좋았다고 1, 2위를 뭐 다퉜었는데 이번에는 평균 이하를 좀 밑돌았고 기분이 좋았다. 예, 한 주간 기분이 좋았다. 이게 10%밖에 안 되지만은 50대, 60대로 갈수록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60대를 제치고 20대가 처음으로 기분이 1위를 좋았다. 18.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휴가 기간이 끝났거든. 기분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는데요. 어? 그러니까 기분 아, 좋은 휴가 거야. 때 돈이 쓸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번에 우리가 계속 아, 말씀드렸잖아요. 휴가 때 쓸 돈이 했잖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었는데 그렇죠. 경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대통령이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계층의 90%가 기분이 안 좋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계층의 10명 중 9명은 기분이 안 좋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실망층 이런 분들이 기분이 안 좋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층은 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층에서 90%를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건 예.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네. 이런 것까지 쭉 연장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대통령 국정 지지가 낮은데 예.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그 낮다고 보는 거죠. 초창기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낮죠. 30%면은 네. 거의 나머지 불안정. 마지막 남아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대략 뭐 35%에서 한 40% 예. 이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조사기관들 조사 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낮은 수치죠. 낮은 수치죠. 예. 자, 두 번째 대통령 국정 지지가 낮은 이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은데요. 국정 지지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1번 대통령의 능력이나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많아서, 2번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등이 잘 뒷받침하지 못해서, 3번 세월호, 메르스 등 운이 없는 대형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예. 4. 야당 등 반대 세력의 발목 잡기 때문에, 5번 잘 모르겠다. 자, 비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예, 뭐 비율은 1등이 1등이 능력 통치, 능력 통치 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있다. 국정지지가 낮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대통령 탓으로 보는 거죠. 예. 대통령 탓으로 보는데 대통령 당신 한 번도 그런 주장한 적 없잖아요. 예? 누구 우리 공무원들 탓이다 막 그랬잖아요. 계속. 항상 예. 본인은 비교하죠. 예. 모든 핵심으로부터 유체 이탈. 그렇죠. 예. 44.7%가 대통령의 능력 및 통치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2명 중에 한 명 꼴이네요. 이게. 반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예. 야당 및 반대 세력의 견제 때문이다. 음. 뭐 25.6%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종편에 수장하는 발목 잡기. 네. 그렇죠. 이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예. 지지율이 낮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대형 사건 사고 빈번, 뭐 세월호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예. 그리고 장관 참모의 무능력. 그 이제 네 번째 나온 거죠. 예, 10.3%입니다. 예. 그리고 잘 모른다가 6.1%입니다. 자, 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세대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20대, 30대, 40대에서는 대통령의 능력 및 통치 스타일이 국정 지지를 낮게 한 이유이다. 이게 1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야당 세력이나 반대 세력의 발목 잡기가 국정 지지가 낮게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가장 높게 봤고요. 예. 50대에서는 그 둘을 대통령의 능력 및 통치 스타일이나 야당 세력의 반대 이게 비슷하게 30.8%와 33.0%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0대에서는 이제 팽팽하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50대에서는
능력 및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쪽이 한 그 30%. 네, 야당이 반대. 그러니까 지난번 경향성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50대에서 여야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하는 대통령 탓이다. 예. 60대 이상은 야당 탓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50대에서는 둘의 탓이 거의 절반씩 나온 거죠. 야당 탓, 대통령 탓이 거의 절반씩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국정의 혼란, 국정 예. 지지가 낮은 이유를 대통령 탓과 야당의 책임으로 절반씩 묻고 예.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지난 2012년 대선 때 50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몰표를 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많이 이반돼 있음을 알 수 있고 차기에 이 50대들을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야권의 과제인데 전략적 예. 과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실정만 비판해서는 표가 다 오지 않는다. 그렇죠. 야당의 유능성, 예. 유능한 면모를 함께 보여줄 때만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정에 대한 매선 비판과 아울러 야당이 혁신해서 유능한 경제정당,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이 50대들의 표심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야당이 뭐 발목 잡는 것보다 여당을 훨씬 이 정권을 잘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네요. 예.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예. 오히려 발목 잡는 것보다는 이 정부를 예.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이 더 많은데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잖아요. 50대가 우리 박시영 지금 부대표가 분석을 한 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야당이 단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고는 표를 얻기 어렵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야당으로 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대가 가장 크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안보와 경제입니다. 네. 안보적으로 믿을 만한 당의 정책이 있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안보와 경제가 만나면 딱 부분이 어디예요? 통일 문제예요. 통일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야당은 정권 잡기가 힘듭니다. 이런 대안을 줘야지. 대안 없는 알고 지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줘야지. 그래서 안보와 경제가 만나는 유일한 카드가 통일의 문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한 안을 야당이 갖고 있어야 한다. 네. 맞죠? 예, 지난번에 이런 완벽한 분석을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8.15 때 메시지를 날렸지 예.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을 한 게 그래서 아니라 날렸어요 어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호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하는 예.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야당 의원들 간의 어떤 갈등도 봉합하고 예. 하나의 어떤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죠. 중요한 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50대에서 지적되었던 이 상대 당이나 여당이나 뭐 현 정부가 잘못해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야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안을 금방 그렇죠. 봉도사님처럼 예. 대안을 제시하고 이 뭐 안보나 경제 통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 땐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정년은 반사 이익을 노릴 뿐만 아니라 반사 이익만 노릴 뿐만 아니라 나오는 반사 이익을 서로 막 걷어차 이쪽으로 차고 저쪽으로 차고 막 찢어 먹어. 반사 이익도 제대로 못 받아 먹어요. 그게 여당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이 뜻이었어? 정권을. 예, 그럼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걸 한 샷에 이해한 거야? 공부하는 정당, 실천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 콩가루 정당, 그렇죠. 지역에 가 있는 정당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심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통령 탓이라는 응답이 50.5%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평균보다 한 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대통령 탓으로 주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권 지지층들은 대통령 탓이라는 그 응답이 8.9%에 불과했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대통령 탓이다. 나머지 요인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 9명들은. 예, 그만큼 여권 지지층은 대통령 탓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 포함해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대통령 탓이다. 능력 및 통치 스타일 때문에
국정 지지가 낮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게 서울 지역이었다. 서울이죠. 아니 네. 광주 전남이 제일 제일 높고요. 높아. 광주 전남 제일 높아요. 네네 57%로 제일 높고 축하합니다. 아니, 뭐 워낙 또 야당 지지세가 항상 강하니까요. 이 정도 수치를 예. 네. 유지하니까 어디 광주 전남 광주, 전북. 그러니까 거기 우리 항상 제껴 예, 호남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그렇죠. 서울에서 높은 것이 예. 특징적인 굉장히 그게 높은 좀 현상이에요. 수준이죠.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을 좀 보면 예의주시하자 예. 그랬더니 오늘 그냥 슬쩍 넘어갈 뻔했네. 야당 및 반대 세력의 견제가 그 35.7%입니다. 야당이 예. 발목 잡는다가 그리고 그 대통령의 대통령의 탓이다. 능력 통치 스타일이 40%. 40%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맞으면서 대통령 탓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경남, 울산 희망이 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어떻게 알았어? 테이프 돌려, 테이프 돌려. 아니 이런 걸 한번 집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짚고 나서 뭘 필요가 있대. 자, 그다음에 차기 대권 지지 성향별로는 뭐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네. 워낙 뻔하니까 이거 뭐 예. 야당 지지하면 대통령 탓. 여권 네. 지지하는 사람은 방금 얘기했듯이 10명 중에 한 명만 대통령 탓. 네, 다만 이제 판단 유보증 대선 때 예. 여당을 지지할지 야당을 지지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판단 유보층이 예. 대통령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과 함께 인식을 하고 있다는 예.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무당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예.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야권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측면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어떤 표심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문제라고 보는 게 판단 유보층에서 난 여권도 야권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대통령의 탓이라고 하는 게 44%. 네. 그러나 반면으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봤던 분들은 17%. 그렇죠. 그러면 더블 이상 차이가 네. 나는 거거든요. 자꾸만 야당 탓하지 말고 잘해라 대통령. 그렇죠. 예. BBK 정봉주는 왜 감옥을 가고 당신 왜 대통령 하냐 이런 숨어 있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BBK 입장은 똑같은데 왜 하나는 대통령하고 왜 하나는 감옥 나가고 사면도 못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세 번째. 대통령이 이건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이건 내가 이거 누차해서 넣은 거죠? 아니, 제가 한 것 그런 같은데. 거예요? 아니 뭐 서로 서로 각자가 했다고 하셨다고. 하시죠. 조용히 하세요. 조사 네. 조사 기관은 조사 기관은 유군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좀 담보해 주십시오. 자, 3번. 예, 질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아주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대체로 잘 알고 있다. 세 번째, 별로 잘 모르고 있다. 네 번째, 아주 잘 모르고 있다로 나눴는데요. 아주 잘 알고 있다가 16.0%, 대체로 잘 알고 있다가 24.3%, 별로 잘 모르고 있다가 24.4%, 아주 잘 모르고 있다가 35.3%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 뭐 아주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합해서 잘 알고 있음이 40.3%, 예. 잘 모르고 있다 이 59.7%로 40대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갈려 있네요. 네. 예. 특히 그 아주 잘 모르고 있다. 굉장한 어떤 비판층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35% 차지했다는 게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측면입니다. 질문이 우리가 보면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모욕적인 질문이야. 그렇죠. 이런 거 좀 하지 마. 이게 사실 가장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그 대통령이 그 특권층 출신이고 현장 행보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그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데 과연 그 구중궁궐에 갇혀 있어서 제대로 알까? 이런 어떤 여론들이 시중에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예. 취지에서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막상 6대 4 정도로 예. 부정적 인식이 높았습니다. 보통 대통령 하면 실전 국민들이 상황이 어떤 건지는 잘 알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 문제를 잘 못 풀고 있지라는 어떤 보통 대통령 평가하면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측면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여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20대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분노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20대가 취업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가라 그랬거든요. 네. 중동 가라 그러니까 네. 메르스. 중동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갖고 우리 오지 마, 우리가 보내줄게. 그럼 메르스를 보내준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그 과거 프랑스 혁명 시절에 빵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 먹지.
그 마리 앙뚜아네트 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같은 얘기죠. 그리고 같은 맥락. 이게 좀 무척 모욕적인 질문한 거예요. 근데 모욕적인 질문이도 모르고 있는 두 명 패널은 뭐야 이게? 당신들 잡혀가 이거 모르면 아니 그게 이런 이거 의원님이 넣자고 해서 넣었다면서 약간. 아니요 자기가 놓던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를 지금 질문하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네. 알고 있을 것 같냐 모르고 있을 네, 것 네. 같냐. 그건 우리는 국민의 그렇게 인식인 생각하냐. 거니까요. 우리는 모욕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러네. 객관적인 이렇게 데이터를 얘기하는 인식하고 거니까.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모욕을 한 거네. 불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는 국민이- 국민의 입을 대신해서 그냥 살짝 얘기해 준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경제 상황들은 굉장히 엉망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잘 그것도 보여주고 그 있습니다. 분노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이걸 그리고 한번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20대, 예. 40대에서는 아까 뭐 20대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7%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이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20대, 40대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아주 인식이 우세했고 반대로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알고 있다는 예. 이 세대로 갈리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50대,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고 보는 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 경제 상황을 잘 모른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2명밖에 안 됩니다. 여권 지지층은. 예. 반면에 야권 지지층은 10명 중 9명이 대통령의 경제 상황을 잘 모른다라고 여야 지지층 간의 인식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아마 여권 지지층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경제 상황을 왜 모르겠냐, 잘 알 거다. 다만 아직 그 경제를 지금 그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성과가 아직 안 나타나서 문제이지 인식 자체를 모르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아닐까 그게 싶습니다. 더 나쁘지. 근데 아까 김비호 위원장이 얘기한 게 저는 꽤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잘 알고 있다. 경제 상황을.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면 동시에 20대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30대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왜 공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김비호 그렇죠. 위원장이 지적한 거거든요. 아니 지난번 조사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딱 드러납니다. 뭐냐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어떤 계층을 대변하느냐. 부자층을 대변. 야권에서는 부자층, 예. 여권 지지층들은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중산층과 서민층. 아니 서민층이 높았습니다. 30 몇 프로 나왔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제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다라고 예. 보는 거죠. 아. 아직 그 뭔가 경기가 활성화 안 됐을 뿐이지 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문제 가지고 술집에서 싸우면 여야 지지층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울 정도로 인식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60세 이상 분들도 실질적으로 20대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이 30대 네. 어려움 다 알고 있어서 중동하라고 한 거 아니냐. 다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고 그분들은 야권 자꾸만 발목을 잡고 있으니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게. 그리고 임금 피크제나 노동개혁들을 그래서 하려고 한대. 그래서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권 지지층들은. 자 지역 예. 야,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요. 예. 저는 20대, 30대, 40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긴 했지만 아주 모른다, 아예 모르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답하는 층이 45%, 54%, 46%로 와. 20대 40% 2명 중 1명이 아예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근데 진짜 놀랄 만한 일이네 그거는. 예. 예. 답답한 거죠. 음. 국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뭐 젊은 층이 별로 잘 모르고 있다. 젊은 층들도 네. 별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높게 되면은 뭐 좀 불만도 있나 본다 네. 하는 정도일 텐데 2명 중에 1명 꼴은 진짜 아주 완전히 모르고 있다. 예, 잘 국민들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괴리가 단정적으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게. 대통령.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네, 지역별로 예. 또 뭐 대구, 경북, 제안 전 지역에서 예. 모르고 있다는 인색이 아주 우세합니다. 이 예. 시기에. 예. 아까 서울 쪽에서 예. 대한 분석이 있었잖아요. 서울이 서울에서. 예. 평균보다 7% 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경제 대통령의 경제상을 잘 모른다는 인식이 예. 평균치보다 한 7% 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경제적 판단을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여권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야권한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서울 시민들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 사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를
뛰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평균보다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요. 예. 아울러 판단 유보층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그 경제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 예. 판단 유보층은 판단 김비호 유- 위원장이 예, 예. 얘기하는데 판단- 거기까지 얘기를 해 왜? 다 얘기하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김비호 위원장님 예, 예. 서울에서 66.5%가 예. 나왔는데 부산 대구 그 부산 대구 경북을 좀 봐야 돼요. 예 대구 이거는. 경북 그 예, 이 지금 우리 평균이 잘 예. 모르고 잘 알고 있다가 40.3%거든요. 예. 근데 그 대구 경북에서 잘 알고 있다가 50.4%입니다. 예. 좀 높게 나왔는데 높게 나왔죠. 부정적인 인식도 47.6%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팽팽한 예, 거예요. 예. 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는요. 부산에서는 잘 알고 있다가 잘 알고 있다가 47.1%. 예. 예. 그리고 잘 모르고 있다가 52.9% 높습니다. 전국 예. 통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7, 8% 차이는 있지만 이- 여전히 예. 부산에서도 경제를 잘 모르고 있다가 훨씬 더 높게 나온 거네요. 네. 아주 높게 나온 거라고 다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왜 이 영남이라는 말씀을 지금 물었냐면 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가 시골보다도 그 지역보다도 경제가 좋게 되면 더 체감이 빨리 나타나고 네. 경제가 나쁘게 되면 체감이 또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체감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게 예.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이제 드리자면 이점 먹었지 근데. 영남권에서 예. 지금 이게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 국가 안보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 인식의 결과물이 나온 것은 현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예.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책이나 그리고 정부 입장을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이런 질문을 하면 긍정적 시각이 한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20%포인트는 높게 나오죠. 예. 예를 들어 긍정이 한 60, 부정이 한 40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된 것이 지금 반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영남에서 이 정도 아주 좀 부드러운 이런 예. 그 설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금 박시영 대표 얘기한 대로 예. 좀 높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저 태도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영남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입니다, 사실 이 정권에. 예. 이 정권의 지지 기반에서조차 이런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흥분하지 마세요. 네. 예. 하루빨리 여기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역별로 방금 박시영 대표께서 서울 지역이 66%로 아주 높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예, 모른다, 예. 모른다 층이. 근데 사실 알고 있다 층이 33%로 2배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지역별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강원 제주 지역이었는데요. 예. 사실 여권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야권 지지층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강원 제주의 야권 지지층이 45% 대 40%로 여권 지지가 더 높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제주에서 알고 있다 층이 30%, 모르고 있다 층이 69%가 될 정도로 평균보다도 높네. 평균보다 훨씬 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예. 여권 지지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경제를 이 모르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휴가철 잘안 빠져나간 걸 모르고 있다. 네, 강원도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니, 강원도 사실. 접경지대 그 금강산 예. 관광 막히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질문에 이어서 대통령의 경제 능력, 해결 능력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더 부정적 인식이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ARS 조사상 여러 질문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서 그렇죠. 물어본 그게 거죠. 도찐 개찐 그게 아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물었으면 한 70% 정도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경제 잘 풀고 있냐, 못 풀고 우리가 있냐 데이터 네. 갖고 얘기할 때는요. 예. 추정하지 마세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죠. 예, 그럼 사과하세요. 얼른.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예. 이번 국정운영 관련해서 우리 부동층 잘 예. 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에서 마찬가지로 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부정적 인식을 한 응답을 한 분들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68.4%. 그러니까, 이거 예. 그리고 평균보다 10%가 높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나는 아직까지 어느 여당을 지지할지 야당을 지지할지 판단 유보하고 있지만 예. 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잘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평균이 60%인데 지금 통계가 60% 나왔거든요. 근데 이 판단 유보층에서 70%가 나오는 거예요. 70% 네, 가까이. 그렇죠. 그 야당이 네. 이런 수치를 보고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예. 야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니, 바로 꼭 정치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모든 걸 야당이 이게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 아. 이게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판단 뭐냐, 유보층. 아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판단 유보층이 10%가 더 높잖아요. 네. 그거는 즉 이분들이 야권으로 갈 경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견인할 끌어들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죠. 풀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야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 예.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여당의 실정을 매섭게 비판하는 것도 잘해야죠. 그럼요. 예. 그럼 대통령 통치 스타일 불만 지점. 자, 통치 스타일이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게 꽤 높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네. 전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는 게 4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통치 스타일 중에서 뭐가 제일 불만스럽냐? 네. 예. 자, 4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중에서 가장 못마땅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1.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2.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 3. 세월호 등 정부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4. 반대파를 포용하지 않는 태도. 5. 특별히 없다. 예. 예. 가장 높게 나온 게 뭔가요? 예,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부족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히 없다가 24.7%, 독선적 태도가 25.3, 국민 의견 수렴 부족이 22.2. 예.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엇비슷한 게 예. 독선적 태도와 국민 의견 수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얘기인가요? 거의- 좀 있다.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특별히 없다도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반대파를 포용하지 않는 태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14%, 그리고 반대파를 포용하지 않는 태도가 13.8%. 예. 근데 이게 그것도 엇비슷하게 나왔네요. 요 네 가지가 사실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통치 스타일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불만 지점은 불만 포인트는 도대체 뭐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거죠. 아니, 특별히 없다가 돌파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히 없다가 24.7%가 나왔기 때문에 예. 국민 4명 중 1명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고칠 게 없다. 예. 만족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핵심 지지층인 거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5% 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국정 지지가 낮은 이유에서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44.7% 45%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통치 스타일은 뭐가 불만이냐 봤더니 자기 주장만이 옳다. 국민 의견을 듣지 않는 태도 두 개 묶은 게 통치 스타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합해서 얼마가 나왔냐면 약 한 47%가 나왔기 때문에 48% 가까이 나왔죠. 네. 48% 가까이 아니 47.5%. 그러니까 예, 예. 대통령 국정 지지가 낮은 이유에 당신 통치 스타일 문제가 있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만 옳다. 국민 의견 안 들으려고 한다. 이게 똑같이 나온 걸 봐서는 이 통계나 응답이 대단히 신빙성이 높게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능력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통치 스타일만 물은 겁니다. 아, 이 질문의 요지는 아.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독선적인 게 문제냐, 아니면 소통하지 않으려는 국민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냐, 아니면 네. 세월호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게 비껴가려는 태도가 문제냐, 아니면 야당이나 반대파들을 적극적으로 껴안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파를 포용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냐. 예. 네 가지의 통치 스타일에 흔히 지적되는 문제들을 제시해보고 어떤 것이 과연 주되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가지 다 통치 스타일 문제점을 제시한 거다. 예. 그런데 독선적이고 소통을 하지 않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넓게 보면 그거를 이제 소통이란 측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의견을 잘 안 듣는 것도 있지만 예. 내 생각만이 옳다. 이건 독선적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계속 공격했던 게 뭐냐면 독선, 그다음에 오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만. 그거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예. 막 이런 식으로 오만. 그다음에 무능. 예.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예. 독선과 오만과, 오만, 예. 무능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독선 나왔고 예. 불통. 예. 국민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 그리고 여기선 빠져 있습니다만 무능.
이 세 가지의 경제 무능이요. 네, 경제 예. 무능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나는 이게 독선과 불통 이런 거를 해보진 않았고 잘 이해가 안 돼갖고 한번 물어보는데. 그 예. 아니 독선은 있으시잖아요. 불통은 아니, 뭐 수시로 소통하니까 내가 독선적이진 않아. 참선은 해도 독선 약간 오만기도 있고 오만은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 가면성 우울증이라서 그래요. 그건 가면성 우울증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유. 자 여기 이 질문에 따라 네. 좀 아주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지점은요. 네, 세대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예. 20대와 30대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부족하다. 예. 소통에 문제가 있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독선적인 태도 예. 이게 1위를 차지했고요. 50대와 60대에서는 특별히 없다. 예. 이게 이제 4명 중에 1명꼴로 전체적인 25%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50대, 60대에서도 그 뒤로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독선적인 태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불통보다도 독선적인 태도.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뭐 일관되게 나오네.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네. 자꾸만 물어보냐 귀찮게.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아까 특별히 없다가 24.7% 이게 아주 콘크리트 구체적이고 강고한 지지층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본 거죠. 그거를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권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예. 대선의 여야 지지를 떠나서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판단 유보층의 20%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4명 중 1명, 25% 정도가 콘크리트 지지층, 핵심 예.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게 지역별로 본다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야당의 전략적 요충지는 수도권, 충청권, PK 세 군데인데요. 이 세 곳에서 공이 발견된 점이 뭐냐면 불통보다는 독선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 우리가 예. 서울, 경기, 인천, 충청, PK 이게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야권으로 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독선적 태도에 대해서 총선이나 아니죠. 그 야권 입장에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남, 전북 PK는 아니죠. 아니 전략적 요충지니까 전략적 저기를 요충지. 우리가 아, 뺏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뺏어야 PK가 하는 지역. 중요한 예.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는 불통보다도 오히려 독선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비판할 때 이 예. 국민 인식에 기초해서 독선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예. 것 같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의견 수렴보다도 독선적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예. 문제를 네. 지적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네. 자기만이 옳다라고 예.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지역을 한번 더 짚어보면 예. 대구 경북 지역 보면 국민 의견 수렴 부족이 31.6%로 예, 독선적 태도보다 한 두 배 이상 높게 나왔거든요. 두 배 정도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 아마 소통에 관련해서 이 대구 쪽에서도 이런 부정적 의견이 인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의 능력 및 통치 스타일을 응답한 계층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정 지지도가 낮은 원인이 대통령의 능력 및 통치 스타일에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예. 여기는 독선적 태도, 국민 의견 수렴. 그러니까 독선적 태도가 여기서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38.5%가 예. 나왔고요. 국민 의견 수렴 부족, 이 불통 문제가 3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되면 세대별, 지역별로 봤을 때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에 뭐가 불만이냐고 봤을 때는 독선적인 게 가장 높게 나온다. 예. 예. 그리고 또 예. 여기서도 하나 봐야 될 게 차기 대권 지지 성향별로 예. 여권 지지층에서는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49.0%예요. 예. 근데 어쨌든 51%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권 지지층에서도.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개연성이 있는 응답을 거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여권 지지층에서 응답은 다 했죠. 예. 근데 특별히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49%. 아니 그게 49%가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굉장히 겁니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권 대통령 지지층. 고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근데 절반 정도는 개 중에 뭐
불통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 몇 가지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지지층이라는 것. 여권 지지층에서는 아니 여권 지지층에서 대통령한테 고칠 게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몇 가지는 고쳐야 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49% 높게 나온 높게 거죠. 나온 거죠. 높게 나온 거예요? 예. 나는 70% 정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예. 말씀. 야권 지지층에서는 뭐 국민 의견 수렴 부족이나 예. 독선적 태도가 이게 당연히 높게 나왔겠잖아요. 예. 근데 여권 지지층에서 보면은 이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 이유로 야당 및 반대 세력의 견제 때문이다. 예. 이게 1위로 54.4%를 여권 지지층에서 이렇게 차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문항에서도 여권 지지자의 18.8%가 반대파 비포용적 태도가 이 통치 스타일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지금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예. 이게 물론 연관성이 많이 없게는 보이지만은 이 반대 세력 지지 견제 때문이라고도 답변을 하지만 이 18.8%는 여권 지지층들이 그래도 이게 개선해야 될 정도 반대파를 좀 포용을 해야 된다. 이게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예. 여권 지지층에서도 좀 문제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아니 있어요. 그 여권 지지층에서 예. 14.6%가 독선적 태도가 있다고 얘기했고 예. 또 국민 의견 수렴 부족도 10.2%입니다. 그리고 예. 금방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예. 합하게 되면 약 한 24%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알찍 정례 여론조사 제5차 정례 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